네, 여러분은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농담이 있죠. 앞으로 세상은 구글이 유튜버가 장악할 것이다. 누구나 유튜버를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물론 성공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건 어떠세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저도 무대 뒤에서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귀담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이거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대략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 이제 그 흐름에 타보자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 먼저 5G, 여러분 다 기술을 아실 텐데 제가 5G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1인 미디어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틱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성숙도가 사실은 헤드룸이라고 하죠. 그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더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파편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보이스를 갖는 그런 세상이 더 강하게 올 거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구글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5G예요. 그래서 5G 이야기를 살짝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5G라는 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텐데 그게 왜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풋볼 선수들이 여기 헤드기어에다가 카메라를 답니다. 그리고 그 헤드기어 안에 눈에다가는 디스플레이를 달아요. 그리고 카메라랑 디스플레이를 통신을 어떻게 하냐면 찍힌 상태에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5G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4G로 했을 때는 공을 던졌을 때 못 받아요, 사람들이. 네, 못 받습니다. 근데 5G로 이거를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받고 서로 수비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게 5G가 지연이 없다라는 걸 보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 방송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건 간에 그 내용이 그대로 지구 반대편이건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다른 지역이건 간에 그 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갭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은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타임갭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인 미디어 컨텐츠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그 경기장에 가요. 경기장에 가서 그 스포츠를 보면서 찍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의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수준만큼 빠른 속도로 다른 우리 팬들에게,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들에게도 공유가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 뭐 요새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하는데 이 타임갭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면은요,
우리 시청을 하는 구독자들이나 팬덤 측면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굳이 내가 스포츠를 볼 때도 그 하나의 방송국 브로드캐스팅 센터라고 하죠.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사용자 친화적인 영상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보는 거가 훨씬 더 편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5G가 되면은 1인 미디어의 파워가 더 세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1인 미디어 쪽으로 1인 미디어의 우호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막 뭐 100만 구독자도 있고 10만 구독자도 있어. 내가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배아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한 번 더 큰 지각 변동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를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4G가 아니었으면 2G나 3G 시대였으면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동영상이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5G는 더더욱 마이크로미디어를 견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뭔가 기술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회가 또 열릴 거다라는 거죠. 2021년에. 이 사진은 뭐냐면 되게 유명한 대기업 부회장님이 매일 드시는 약통이에요, 이게. 자, 예전엔 어땠죠?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어땠죠?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추천받은 것들을 드셨는데 요새는 어떻죠? 어떤 약들은 요리 모임에서 추천받은 거, 어떤 약들은 대학교 동문한테 추천받은 거, 어떤 약은 뭐 타로점, 요새 그분이 이 부회장님이 타로점에 빠져 계시대요. 타로점 선생님한테 추천받은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한 컨텐츠를 소비를 할 때 추천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명망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책을 한번 내봤더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 파워가 파편화됐다라는 겁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이런 분석, 결국에는 지금 현재 1인 커머스까지도 이제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이게 커머스라는 것이 왜 중요한 핵심 트렌드가 됐을까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1인 미디어에서 추천해주는 물건을 사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 파워가 이양된 거예요. 보이스 파워가 이양됐다라는 거는 그 어떤 브랜드에서 이 물건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파편화된 팬덤을 갖고 있는 1인 미디어가 이거 꽤 쓸만해요라고 하는 그 문장이 훨씬 더 파워풀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인 미디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지 하디드라는 엄청 유명한 모델이 메이블린 광고를 할 때 마치 1인 미디어의 컨텐츠처럼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요새 뵙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빠른 성장세에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냐. 그래서 100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뭐 50만 구독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약간 그게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늘다가 약간 정체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똑같은 수치인데도 더 빠르게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한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유튜브 시장에 대비하면은요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누군가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게 거의 3년 선행하고 있는 일본 시장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면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전에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보면은 그때 막 시작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분들이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체류 시간으로 봐요. 채널의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라든지 뷰 레이시라든지 그 뷰에서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지금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뉴 노멀 시대에 조금은 다르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똑같이 그냥 예전처럼 하는 거가 가장 위험한 요소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성공했었던 성공 방정식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기 많은 사람이 성공했었던 성공 방정식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조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팁을 오늘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냥 막 인기 많은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 뭐 해가지고 여러 개 그냥 다 해보는 거, 트렌드에 맞춰서 뭐 여러 개 다 해보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코어는 있어야 됩니다. 코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트렌드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어는 확실히 잡아놓고 트렌드를 거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거 그게 피보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구독자 정말 얼마나 구독자 친화적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정감 가고 섬세한 말씨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독자는 100만 명. 누군지 궁금하시죠? 코리안 언니, 한국 언니 문소연 님을 소개합니다. 한국 언니, 코리안 언니라는 채널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채널이고요. 오늘은 일단 제 채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랑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어떤 일들과 감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다른 일들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언니, 코리안 언니라는 채널은 사실 국내에 있는 많은 유튜브 채널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드라마가 별그대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이런 드라마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별그대를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또 한국어도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뭐 언니나 오빠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친구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뭔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간단한 동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어로 안녕은 How do you say hello in Korean? 뭐 한국어로 그 안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영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진짜 조회수가 뭐 몇백 나오면 솔직히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즐거워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구독자나 조회수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처음에는 그냥 재미만 있다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튜브 뭐 구독자 늘리는 법, 조회수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을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한국 언니 시작했을 때 꼭 한국어를 알려주는 채널이 돼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브이로그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여행 컨텐츠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제 어쨌든 글로벌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강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 정체성을 표현한 코리안 언니, 한국 언니라고 지은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뭐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해보다가 유튜브 운영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정적인 지속 가능한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계속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나한테 있느냐. 그게 진짜 채널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는 그 수준이 다른데요. 이미 한국인 최초로 구독자 1,000만 돌파, 그리고 누적 조회수 3억 뷰를 이미 오래전에 돌파한 크리에이터입니다. 한국인 크리에이터, 그 모든 기록의 시작, 빅마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또 컨텐츠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재미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좀 이런 제 컨텐츠 한국에서 했던 그런 뭐 몰래카메라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식상해지고 뭔가 내가 좀 뭔가 다른 시도와 도전을 해보면은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한번 시도와 도전으로 한번 이제 음악 유튜브 채널을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만 채널이 있었던 당시였지만 새로 0부터 이제 해외 채널을 제가 또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좀 그 채널을 성장시켰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의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 100만 채널도 있는데 또 어떻게 또 막 800만 채널도 이렇게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채널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채널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이제 재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컨텐츠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창의력이랑 상상력이라고 조금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상상력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예, 컨텐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겠지만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지금 현존하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컨텐츠들, 어떻게 각색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양한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빅마블 채널 800만 명을 만든 이 채널을 보면은 사실 컨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악기 연주인가, 이게 정확하게 뭐 노래인가, 살짝 이게 그 형태로 따지면은 좀 그 상상의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치킨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하고 커버를 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냥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냥 얘기를 했다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형태가 살짝 없던, 그리고 또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컨텐츠들이기도 했다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이 또 하지 않았던 것이고 좀 신선하게 대중들한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음악의 커버가 있고 어떤 이런 툴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좀 더 상상력을 가미한 컨텐츠들로 저는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구하는 것이 남들과 다름, 그리고 좀 새로운 것, 그리고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좀 유튜버는 또 유튜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컨텐츠들과 아이디어들과 또 음악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유튜브가 잘 될 수 있을까? 유튜브를 뭐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는 또 영감은 어디서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막 내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자본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막 컨텐츠에 이렇게 태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 컨텐츠를 만들자. 너무 유행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트렌딩을 좀 뭔가 인지하고 자기한테 녹여내는 건 좋은데 지금 수면 위에 있는 컨텐츠들이 잘 되고 이러는 게 자기가 똑같이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연예인이어서일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카메라 장비들과 또 어떤 다양한 어떤 편집의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쨌든 그것을 무조건 모방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있대 자기 것으로 각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안목을 키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치로 뽑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여행교의 간증 집회 탁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는 탁재형 그리고 최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준 행사였던 네.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네네네.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달까요 저는? 네 아주 그렇습니다. 뜻깊었습니다. 네 저희가 모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아 떨린다. 58만 팔로우에 빛나는 유튜버 맞상무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네. 저희는 이제 갓 2천 넘은 유튜버인데 네. 58만이라 그러면 뭔가 저희랑 보고 있는 풍경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58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잘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요. 또 이 많은 숫자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58만 명이나 되는데 영상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와?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인플루언서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영향력이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네. 항상 짐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네네. 제가 어떤 뭐 봇을 돌려가지고 58만 명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라는 사람에 대한 네네. 컨텐츠를 기대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58만 명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부응을 할 수 있을까도 항상 생각하기도 하고 네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네. 어제 오늘 메인 무대 영상을 다 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았고요. 아쉬운 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그렇지 그쵸. 제가 봤던 어떠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중에서도 네. 컨텐츠가 알찼어요. 네네. 특히 뭐 저는 이제 유튜브를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구글 코리아 담당자분께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방향성을 확실히 견지하고 나가야 네네네. 되는 거고요. 네. 유튜브 하면서 이거저거 유혹이 많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이거 하면 재밌을 것 콘텐츠에 같은데. 대한 유혹. 네. 네네.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딱 한 가지 컨텐츠. 그러니까 슬로건에 따른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너는 대신 맛봐드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조금 재밌는 거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상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는 것도 중요하다. 네네네. 예. 안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물을 넓게 펴면은 네네네. 고기가 많이 잡힐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하신 분이 다른 영상이 올라오니까 네. 안 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너무 많은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네요. 정말 그 유튜브를 이제 하시면서 네, 보통 이제 아무래도 먹방이니까 어딘가에 가셔서 좀 네. 맛나다는 거 먹어도 보시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관련된 이제 평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저도 초창기 구독하시던 분들이 네네네. 제가 이제 식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알량한 지식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많이 깠어요. 아. 네, 철저하게 이거는 아닌데 가격만 비싸고 이렇게 했더니 신선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아, 네네. 막 욕해지니까 네. 뭐 욕설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막 되게 그렇게 신랄하게 하니까 비평을 하니까 네네. 재밌어지니까. 네. 근데 제가 악평을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까지 예. 오는군요. 우리 죽겠다고 아이고. 영상 내려달라고. 네네네. 근데 제가 누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영상 내렸어요. 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찍어갖고 올리는 영상이지만 누구한테는 생계고 네네네. 누구한테는 업인데 네. 쉽게 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네.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크리에이터의 그 구독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좀 강하게 나가거나 욕설을 많이 한다거나 네네네. 막 그런 걸 하시면요. 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혹은 여전히 찾고 있는 분들이죠. 블라이미를 소개합니다. 남들과 이제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저희는 고민도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하는 고민은 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매출 어떻게 올리지? 보고서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유튜브에서는 구독자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를 어떻게 올려야 하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저희 목표가 있었잖아요. 채널을 시작할 때. 네, 아주 휘황찬란했죠. 저희 국내에서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아주 정말 우주 대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영어 자막도 넣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희의 상상은 그랬었고요. 실제는 이랬습니다. 이게 저희 구독자 증가 누적 그래프인데 좀 보시기에는 그냥 평탄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6개월 동안 거의 그래프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널을 2017년 2월에 개설을 했는데 8월까지 거의 구독자가 500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날 하던 중에 저희가 운명 같은 영상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2명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갔다가 컵라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친구가 유튜브 하니까 리액션 시켜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컵라면을 사와서 저희가 리액션을 찍었는데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살짝 운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가만히 앉아서 촬영을 거의 한 20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 자막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 10만이 나오더니 지금은 140만 조회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말레이시아 분들이 우리 영상을 좋아해 줄까 약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유튜브라는 길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잖아요. 이 말레이시아를 타깃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남들과 유튜브를 하는 남들과도 또 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모으려면 한 채널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큰 주제를 잡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독자를 다 모았다고 해서 고민이 끝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때 했던 고민은 구독자가 굉장히 잘 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돈은 벌 수 있는 건가?
이걸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때때로 용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닌 나만의 성공을 찾는 사람들. CJ라는 대기업에서요,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캠핑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험해 나갑니다.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요. 과연 누굴까요? 레춘 씨의 생존기를 소개합니다. 조금은 색다른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캠핑카에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년 반째 캠핑카에서 살면서 그 경험들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캠핑카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 그럼 캠핑카에서 살아보자 라고 결심이 선 순간부터는 이제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물은 추운 건 더운 건 하다못해 쓰레기는 어떻게 하지? 네, 이런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이런 기능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춘 시행과 착오 그리고 극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단 제 집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3.6평이에요. 많이 작나요? 아마 3.6평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원하는 장소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저희 집은 제가 원하면 숲세권이 되기도 하고 편의점을 쉽게 갈 수 있는 편세권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캠핑카로 이렇게 이사 오고 나서는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회사 근처로 일단은 차를 이동을 했어요. 집을 이사한 거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서울 상암동에 있었는데 여기 땅값이 진짜 비싸서 주차하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사실 뭐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제가 거진 한 10년 생활을 급여 생활자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의미한 어떤 비전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예, 갑자기. 네, 여러분들도 그 기분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출근의 해. 정말 하나하나가 아름답더라고요. 돌진. 도비는 자유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수많은 카톡들을 지금 탈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안 볼 것처럼. 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아갖고 제가 내일 보내면 또 하실까봐 업무 시간 중에 비율이네요. 카톡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안녕 여러분.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건 이걸 지금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캠핑카에 살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뚱맞아요. 캠핑카에 산다는 게 어떤 부동산의 문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좀 어렵죠. 일단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올해로 3회째를 맞았는데요. 매년 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죠. 작년에는 이곳에서 이 크리에이터를 만나기 위해 8월 땡볕에
수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도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2005년) (6년) 이 당시에 UCC 열풍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원더걸스라고 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JYP의 걸그룹으로 트와이스를 제일 먼저 꼽겠지만 당시 이제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텔미라는 노래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텔미의 커버 댄스, 뭐 의경 텔미, 군인 텔미, 유치원 텔미 하면서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고 토종 플랫폼에서 반응을 끌어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지상파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컨텐츠를 지속 하게 제작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분들의 재능이 당시에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광고 모델을 도입하지도 않았었고 단순히 취미로 끝나게 됐던 거죠. 어쩔 수 없이 현업으로 돌아가서 직업을 통해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컨텐츠가 꾸준히 제작되는 환경이 마련되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또 유튜브가 발명한 정말 혁신적인 미디어의 발명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바로 트루뷰라고 하는 유튜브의 광고 서비스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5초 스킵 하면서 컨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만나게 되는 광고 노출 방식인데 트루뷰라는 이름에서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네.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차징하는, 근데 광고비를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방식인데 이건 정말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이 사소한 광고의 방식이 전 세계를 바꿔놨죠. 컨텐츠에 대한 정당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 아닌가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됐고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들은 단순히 취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직업으로 그리고 오래오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뉴미디어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작하던 2013년도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프로페셔널하게 채널을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하시고 다시 보기 저장소 느낌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러한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뷰티 그리고 뭐 전문가 채널의 영역, 뭐 헬스 등등 다양한 주제, 다양한 버티컬의 핵심 등장인물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디지털 미디어는 그 등장부터 혁신을 함께 했거든요. 네, 저는 세 가지 혁신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기획의 혁신, 연출의 혁신, 유통의 혁신. 네, 이제는 아이템도 무궁무진해졌고 범대중들을 만족시키는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뭐 시청률을 담보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모수가 많지 않더라도 1인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주제의 컨텐츠들도 충분히 개인에게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이 컨텐츠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혁신이 일어났어요. 네, 정말 많은 컨텐츠의 아이템들을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게임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게임을 재미나게 중계하는 건 크게 사회적 가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잘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입담을 바탕으로 꾸준히 플레이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됐죠. 네, 그리고 연출의 혁신. 이제는 막 엄청 좋은 카메라, 뭐 특수 효과 이런 걸 넣지 않더라도 내 손 안에 촬영 기기, 스마트폰만 있다면 그걸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VOD들도 충분히 제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출의 영역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용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유통의 혁신. 여러분들 모두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나 고품질의 영상을 쉽고 빠르게 업로딩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유튜브는 거기다가 내가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잠재적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죠. 네, 단순히 전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더라도 개인이더라도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뭐라건 내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찾기 시작했고, 나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치열하게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컨텐츠도 남들이 보는 거,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딱 떨어지는 컨텐츠를 찾게 되죠. 그러한 컨텐츠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유튜브죠. 이렇게 혁신을 모티브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성장해왔던 디지털 미디어가 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세세한 혁신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했고,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자들에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